안녕하세요. 올리브성형TV 성형외과 전문의 반지도 원장입니다. 귀연골이니, 비중격연골이니, 늑연골이니 코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하시면 평소에 잘 듣지 못하던 단어들로 좀 어렵게 느껴지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. 오늘 영상을 보시면 귀연골 코성형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면 귀연골 코성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귀연골 코성형이라는 게 뭘까요? 우리 코성형 수술 시에는 이 코끝을 높이게 되는데요. 이 코끝은 이제 말랑말랑한 연골로 되어 있죠. 보통 이 연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연골 재료가 필요한데요. 그래서 많이 쓰이는 재료들이 귀연골, 비중격연골, 자가늑연골 등이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코끝의 재료로 귀연골을 사용하는 코성형 수술을 귀연골 코성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먼저 귀연골과 더불어 코성형 수술에 많이 사용되는 비중격 코성형 수술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. 이 비중격이라는 건요, 코 안쪽에 이렇게 판 구조로 되어 있는 연골과 뼈로 이루어진 구조물이고요. 이 비중격을 채취해서 코끝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비중격 코성형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이 비중격을 채취하게 되면요, 이 비중격은 코의 기둥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코끝의 지지력이 좀 약해질 수가 있고요. 시간이 지나면서 콧등이 꺼지거나 코끝이 처짐, 들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비중격 연골은 사실은 귀연골보다는 좀 더 딱딱한 연골이기 때문에요. 코끝에 사용했을 경우 좀 더 딱딱하거나 이물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. 비중격을 사용할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이 비중격 채취 부위에 비중격 천공이 발생하기도 하죠. 그러나 귀연골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처럼 비중격 지지력 약화로 인한 문제 가능성이 없고요. 코끝이 상대적으로 더 부드럽고 어느 정도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즉 안전성이나 자연스러움에 있어서 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. 다음으로 귀연골로 하면 코끝이 처진다는 이야기를 듣는데요. 여기서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릴게요. 귀연골로 하더라도 코끝이 처지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. 다만 기술이 필요하고요. 사실 이제 귀연골로 하면 처진다는 말은 이제 과거 코성형 수술법과 관련이 많아요. 과거에는 이제 수술을 할 때 보형물을 이제 코끝까지 길게 넣고요. 그 위에다가 귀연골을 한 겹에서 세 겹 정도 얹는 방식으로 수술을 했었죠. 이런 방식으로 수술할 경우에는 이 코끝이 압력을 받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이 연골이 처지거나 보형물이 가라앉으면서 코끝이 처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나 최신 수술법은 이처럼 연골을 단순히 얹어서 쓰는 방식이 아니고요. 이 코의 기둥 부분에 귀연골을 지지연골로 사용하게 되죠. 이렇게 지지연골을 사용할 때는요, 보통 귀연골을 두 겹을 붙여서 튼튼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. 이런 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비중격만큼의 튼튼한 지지력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코끝이 처지는 현상이 없습니다. 네, 코끝 처짐 현상을 상당히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죠. 다만 귀연골로 비중격만큼 튼튼하게 지지대를 만들어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요. 아직까지는 소수의 병원에서만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이 귀연골을 가지고 들림코 교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. 귀연골을 이용해서 들림코 교정을 하는 수술법을 역회전 연장술 또는 역회전 이식술이라고 해요. 보통 이제 비중격 연골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귀연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코끝에 찝힘 현상이나 콧구멍 들림 가능성이 좀 더 적기 때문에요. 자연스럽고 좀 더 우수한 수술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비중격 연골을 이용한 비중격 연장술 경우보다 코끝의 움직임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코끝이 부드러운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들림코 교정뿐 아니라 흔히 돼지코나 들창코라고 하죠. 정면에서 볼 때 콧구멍이 많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런 경우에도 귀연골을 콧구멍이 지붕에 이식해서 콧구멍이 덜 보이게 콧구멍의 노출을 줄여줄 수도 있겠습니다. 네,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말 그대로 이제 귀에서 연골을 가져오게 되는데요. 귀에서 연골을 채취하게 되면 귀 모양이 변하지 않나요?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. 네,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. 귀 연골을 채취해서 사용할 경우에 우리가 이 귓바퀴에서 연골을 채취하는 게 아니고요. 이 바닥 연골을 사용하기 때문에 귀 모양의 변형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. 많이 채취하는 경우라도 귀가 뒤로 살짝 눕는 정도의 변형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
귀 모양 다음에 또 흉터에 대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. 귀에서 연고를 채취하면 귀에 흉이 남나요? 이런 질문 많이 주시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이 귀 앞쪽을 절개해서 수술하지 않고요. 보이지 않는 이 귀의 뒷부분을 절개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외부에 절개 흔적이 노출되지가 않고요. 따라서 절개 흔적 가능성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. 또 대부분의 경우 수술의 흔적은 나중에 자세히 봐도 찾기 어려울 정도가 되죠. 원장님, 콧대도 귀여움으로 교정이 가능한가요? 네, 가능합니다. 요즘은 이제 자가 조직만으로 코 성형 수술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예요.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콧대를 한 2, 3mm 정도 약간만 높여도 되는 경우에는 귀연골을 사용하여 콧대를 높여드리고 있습니다. 원장님께서는 이 귀여움골 코 수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귀연골 코 수술이나 비중계 코 수술이나 사실 다 좋은 수술법이지만 안전성이나 자연스러움에서 귀연골 코 수술이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. 저는 자연스러운 걸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우선적으로 귀연골 코 성형 수술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. 네, 오늘 귀연골 코 수술에 대해서 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많은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답을 드리다 보니 벌써 금방 시간이 흘러갔네요.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수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문의 주세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올리브성형TV 성형외과 전문의 반준석 원장이었습니다.